내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의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단체가 갈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 김경일 기자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민족학교 하면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비영리단체죠. 이제 1983년 설립됐고 그동안 이제 뭐 이민자 권익 향상이나 특히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했죠. 또 이제 추방류의 다카 신청을 받는 것도 민족학교가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왔던 단체가 이번에 안에 있던 갈등이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 무엇입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1세 직원들과 1.5세, 2세 지도부 간의 그 언어, 문화적 갈등이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핵심 인력들이 1.5세, 2세로 바뀌면서 1세 실무진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무시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 지금 민족학교 내부의 대부분 업무와 회의는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실무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해 그 한인 1세 직원들은 그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경일 기자가 말한 대로 감정적인 요인 외에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조 결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1세 실무자들이 자신들이 배제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위에 나선 실무자들은 지난 3, 4년간 임금 인상이 없었고 또 한인 서비스를 위한 그 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그 유권자 등록과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들, 뭐 그러니까 시민참여 운동에 집중하는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게는 뭐 4번이나 임금을 인상해 주기도 했고요. 또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전환을 하는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의 다카 문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지원도 없고 어떤 슈퍼바이저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슈퍼바이징이 없고 또 인원을 축소시키고 그쪽의 인원들은 감소되었고 임금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민족학교가 어떤 당초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런 단체로 이제 달라졌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그 민족학교가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이렇게 확대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메디컬 신청이나 뭐 유권자 등록을 돕는 뭐 기존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외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네. 사실 민족학교를 20년 동안 이끌어온 이 윤대중 회장이 이번에 그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단체를 떠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후 그 젊은 2세 영어권 인력들이 대거 단체를 이끌었고 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기존 인력과 그 매끄럽지 못한 이 소통을 하면서 다른 이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인력들의 리더십 부재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민족학교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외치는 대표적인 한인 비영리 단체였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 내분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족학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인 사회와도 또 마찰을 빚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바로 지난해였는데요. 한인타운이 노숙자 쉘터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 그 한인들은 쉘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민족학교는 쉘터 건립을 찬성하면서 한인사회 반대 의견을 뭐 이기적인 님비즘으로 비하를 했고 네. 뭐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민족학교가 한인사회와 주류 사회를 잇는 이 가교 역할의 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또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번 내분으로 봤을 때 특정 지도부의 그 편향적인 결정이 그 안에 존재를 했고요. 그에 대한 반발이 이번에 또 튀어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내분으로 민족학교 지도부는 총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그 지도부 3명이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사표를 낸 지도부 중 한 명은 뭐 오늘 오전 근무를 마치고 또 민족학교를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말도 들립니다. 제일 먼저 사퇴를 발표했던 그 윤대중 회장은 이 직위만 내려놓고 민족학교에 남아서 봉사를 하겠다고 알려졌고요. 백의종군한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백 사무국장은 또 민족학교를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지도부였던 제니선, 김용호 씨도 사퇴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뉘앙스가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표를 낸 지도부 중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익명이라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실무자들이 지도부의 사퇴를 원하는 시위를 벌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따라 떠난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자신들은 더 건강한 환경에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단체 결성이나 그 사퇴한 지도부가 함께 분리된 단체로 그 활동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민족학교가 분리된 단체로 갈라지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 민족학교 이사진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했고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죠. 자,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학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던 한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번 내분이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민족학교가 대변해왔던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 또 노인, 서류미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태가 이런 우리 한인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